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창업이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서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19 속에서도 3분기 창업 어마어마했다. 이런 얘기로 말입니다. 보도자료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21.9%나 늘었다면서 그야말로 이제 창업의 계절이 왔다. 나는 쉽게 말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관직을 잘 수행했다. 뭐 이렇게 난리를 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제로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일부터 9월까지 창업수가 엄청 늘었죠. 예. 115만 2,727개가 늘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을 다 통틀어 봐도 올해 창업만큼 되지를 않는다.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창업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구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구슬픈 이야기냐고요? 여기서 지금 창업이 늘었다는 것은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딱 두 가지. 정부가 망치로 두드리기 때문에, 규제라는 망치로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실제로도. 정부가 규제 망치를 두드린다. 이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원래 임대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소득을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요, 비과세였습니다. 비과세 2천만 원까지는. 그래서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2천만 원 이하도 과세를 하겠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하니까 2천만 원 넘게 임대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사업자. 그래 창업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32%가 늘었습니다. 32%. 예, 32%가 늘었다니까요. 부동산에서. 규제 망치 때문에 늘은 거예요. 창업하고 싶어서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런데도 정부는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참 미쳤어. 또 늘은 거예요. 이게 생계형, 먹고 살라고 창업한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창업을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취업을 못하니까. 맨날 실업자로 쫓겨나오니까. 청년들이 창업하고, 정리해고돼서 실업자 된 사람이 창업하고, 이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도소매업에도 25%가 늘었습니다. 25%가. 그러면 결국은 규제 망치 때문에 부동산이 32%.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한 게 도소매업이 25%. 60%가 거기서 창업했다는 겁니다. 60%가. 무슨 창업이 늘어서 장관직을 잘하고 이 정부가 잘해서 잘했다.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실제 40대, 50대, 30대, 60대, 40대, 50대, 30대, 60대 이 순으로 창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업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게 온라인 쇼핑몰. 저처럼 이런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온라인 쇼핑몰. 저도 그렇게 창업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창업했잖아요. 50대 창업자. 더 웃긴 거예요. 진짜 정부가 밝혀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통계를 발표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이 뭐예요? 제조입니다. 제조는 줄고 있어요. 제조는 지금까지 올대로 9월까지예요. 지금 2017년만 하더라도 44,660개였던 것이 38,359개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기사입니다, 여러분. 창업이 늘었다가 진짜 기사가 아니라 여기서 보여줘야 될 정확한 지표는요, 우리의 경쟁력인 제조업 창업이 줄었다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창업도, 제조업 창업도 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3분기가 조금 늘었을 뿐이에요. 이게 계속 늘어난지는 잘 몰라요. 전체적으로는 개박살난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뉴스예요.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업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웃기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진짜 웃기는 거.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하는 일이에요. 이 정치인이 장관을 하면 이런 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치가 부처를 덮어버리니까. 제 웃기는 게 뭐냐고요? 폐업지표는 안 나옵니다. 진짜 웃긴 게 여러분, 폐업 집계는 집계조차 안 해. 집계조차. 아니 창업은 집계하면서 왜 폐업은 집계 안 한대요? 폐업은 불리하거든. 표가 안 나오거든. 자칫 잘못하면 폐업 집계 잘못했다가는 표 다 떨어지거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처음과 끝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지원을, 창업을 해서 유지를 할 때는 어떤 지원을,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폐업까지 가는 때는 어떤 지원을, 이렇게 그야말로 단계별로 전방위 지원이 뒤따라야지 자영업자든 영세 중소기업이든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폐업 지표는 내지도 않아. 그러면서 창업만 늘었다고요? 개뿔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미사력으로 포장하고 좋은 지표만 끄집어내면서 통계 착시시키고 이러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거예요.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여러분? 우리 국민은 진짜 저는 대단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라는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대한 국민을 날름 요 짧은 새치혀로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정치인들에 현혹되고 미사려구에 우리 현혹되지 말자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우리 스스로의 파멸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지 대한민국은 이 작은 나라의 경쟁력을 더욱더 살려서 이제는 대양으로 나가는 아주 위대한 대한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